안녕하세요. 일상 IT입니다. 월요일 오전 방송 시작합니다. 정말 꽃피는 봄이 왔죠. 아마 주말 사이에 돌아다니시는 분들 꽤 많으셨을 것 같고, 저도 속초내라든지 아니면 벚꽃이 있는 곳들 가서 구경 좀 하고 왔습니다. 이런 것들만큼은 디지털로 대체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특히 속초노소를 가보게 되니까 디지털 시니어즈라고 이야기를 하죠. 멋진 벚꽃나무가 흩날리는 모습을 구현해 놨었었는데 그것하고 별도로 옆에 있는 나무들이 더 예쁜데 이러면서 보게 되는 건 정말 디지털과 사람의 감성이라는 것들 재밌게 조합되는 시대가 아닌가 이 생각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바로 들어가죠. 첫 번째 이야기는 NFT 관련해 투자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항상 물어보셔서 저도 좀 살짝 준비했던 서비스였는데 좋은 서비스라 소개드립니다. 어떤 서비스냐면요. NFT 나도 이제 프로젝트에 투자하고 싶습니다. 근데 언제 새로운 드랍이 있나요? 화이트리스트는 언제 받을 수 있나요? 라는 게 있었어요. 자, 이런 것들 모아놓은 곳이 생겼어요. 바로 네스트리라는 데에서 NFT 캘린더를 오픈을 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그런데 구글에서 NFT 캘린더라고 검색을 하시게 되면은 해외 사이트가 나와요. 이 사이트 굉장히 좋더라고요. 처음 알았는데. 사이트 주소가 그냥 nest.io라고 검색하시면 돼요. 제가 지금 보여드리면은요. 혹시 오디오 클립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네스트리라고 한번 검색해보셔도 괜찮습니다. 지금 4월 10일에 대한 것들 나와 있죠. 또 원숭이가 나오네요. 아마추어 가디언스 오브 이더리움이 지금 퍼블릭 세일 한다는 얘기 8시 반에 진행이 했었고요. 어제군요. 이제 10일이냐 11일이냐 봐야 되니까 우리가 11일로 가볼까요? 쭉 내려가 보게 되면은 12일날 또 있습니다. 11일은 없는 것 같고 11일 있네. 11일 뮤탄트 멍키 소사이어티 그 표현이 나오죠. 이더리움 블랙체인에 살고 있는 9,199개 개인 컬렉션입니다. ERC 721 어쩌고 만들었고 2시에 있는 거네요. 두 번 올라왔네. 메타젠이라고 하는 것도 2시에 있고요. 새벽. 사무라인가요? 아니다. 무라사이는 2088년도 3차 대전쟁이 발생했답니다. 뭔가 좀 엄청 많네요, 진짜. 피극갱이라는 것도 있고, 자녀 수량에 대한 것들이 있고, 금액도 나와 있죠? 0.025 이더, 0.008 이더. 0.008 이더 정도면은 비싼 건 아닌데, 좀 봐야겠습니다. 클라이타워 1차 판매도 있습니다. 4월 13일에 수량이 3,000개라고 되어져 있어요. 믿고 기다리셨던 분들도 봐도 좋을 것 같고, 제가 정말 이거 좋은 점이다 라고 생각했던 건 뭐였었냐면은 지금 퍼블릭 세일이잖아요. 바로 누르게 되면은 클라이타워 사이트로 이동이 돼요. 메타버스가 그린 메타버스 수직형 게임입니다. 지금 많이 듣긴 했었었는데 이거였었구나. 다시 또 네스트리 가보게 되면은 그리고 여기 링크되는 거는 이게 아마 홈페이지 주소고요. 트위터 바로 연결하는 것들, 디스코드 연결하는 것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연결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트위터를 연결시킨 거 들어가게 되면은 100층 규모의 메타버스 건물로 쭉 내용 나오는 거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굉장히 좋은 서비스라고 생각이 되고 뭐 그렇지 않으시는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도대체 프로젝트 단위로 진행이 된 NFT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 거야? 궁금하셨던 분들은 여기서 둘러보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많은 서비스가 있었어? 라는 걸 확인하게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채널에서 많이 보셨던 분들 아시겠지만은 자, 요건 이더리움이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해외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한글로 서비스가 되지만 여기는 표시가 되지만은요. 밑에 보시게 되면은 클레이 킹덤 같은 경우에 게임이죠. 탈중앙 거래소 자산 나오는데 이 클레이 기반이죠. 요걸로 보시게 되면은 그러면 이거는 한글 버전이니까 조금 더 이해하시기 편할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지. 자, 두 개 구분 얘기 드렸습니다. 요거는 이제 이더리움, 요거는 클레이 2차 판매 들어갔고 픽서 이터니티 요것도 이제 이더리움 쭉 밑에 들어가면은 이건 좀 깨졌네요. 킹 오브 플래닛이라는 거는 퍼블리시인데 이제 이더리움이 아니라 우리 카이카스 클레이튼인 거죠. 자, 이것도 다시 눌러보게 되면은 홈페이지 수도 나오고 조금 더 편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디스코드 연결시켜놨네요. 그래서 네스트리라는 서비스, 네스카페가 생각이 나기도 하는데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시다시피 그 NFT 베타가 나와 있어요. 여기서도 NFT가 바로 거래되게 만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조금 더 이거는 거래되는 것들 중에 꽤 상위권에 있는 금액들이 표시가 된 것 같아요. 오픈시드 보드 에이프 나도 BAYC는 아니니까 이건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잠깐 눌러보자. 잘 만들었네 이것도. 자, 여기서 거래가 되는 것들이 일단 모아놓은 겁니다. 오픈시라는 표시가 나와있듯이 괜찮은 것들을 모아서 사람들한테 보여준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확장성을 두고 움직이는 서비스 같습니다. 혹시라도 네스트리에 관련되신 분들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제가 궁금한 것들 좀 여쭤볼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많은 것들 공유하면 좋겠죠. 자, 두 번째 얘기 바로 들어갈게요. 워렌 버핏이 투자에 대가 워렌 버핏이 HP의 주식을 샀습니다. 절대로 잃지 않는 투자를 하신 걸로 유명하신 분이세요. 자, 이분 같은 경우에 실체가 있는 기업에만 투자를 하겠다 이야기했었는데 전략을 바꿨습니다.
2016년도에 애플에 투자를 했었죠. 그래서 엄청난 수익을 올려서 사람들한테 야 드디어 워렌 버핏이 디지털 주식을 사는구나 라는 걸 주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게 제일 친한 사람 중에 한 명이 이제 MS잖아요. MS에 지금 연퇴했지만 빌 게이츠였음에 불구하고 무조건 이제 굴뚝 기업들 코카콜라 이런 것도 계속 들고 있었거든요. HP 같은 경우에는 그 애플과 MS 등 잘 나가는 기업에 비해서 후순위에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용 시장에서 이름을 떨치고 있죠. 왜 여기에 투자했을까? 이제 이걸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주식을 사는 거야 본인의 몫이겠지만 평소 버핏의 투자 철학을 보게 되면은 일단 주식을 인수한 가장 큰 이유 저평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버핏이 보기에 HP는 충분히 저평가 주식이다 라는 생각을 했었던 거죠. 자 그렇다면은 탄탄하다 배당도 잘 줍니다. 이 두 가지를 빼놓고 매력 포인트가 또 있을 것이냐. 우리는 아무래도 IT 쪽을 보다 보니까 성장 중심으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이 포인트를 좀 보니까 이게 좀 있더라고요. 2021년도에 킹스턴 테크놀로지의 하이퍼 X 사업부를 4억 2,500만 달러 인수를 했어요. 이 회사가 어떤 건지 보니까 하이퍼엑스라는 데가 PC 액세서리를 파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뭐 키보드나 마우스나 MS가 원래 하드웨어의 명가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것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소식이 하나 더 있는 게 그 플랜트로닉스 알고 계시죠? 이게 우주인도 쓰다는 헤드셋으로 유명한 곳이거든요. 그리고 이 회사를 플랜트로닉스를 누가 인수했었냐면은 폴리라는 곳에서 인수를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폴리에서 보이저 시리즈부터 해서 만들어냅니다. 저도 하나 갖고 있는 게 저희 채널에 소개했었던 요 제품이었었죠. 자, 이런 이어져 있습니다. 플래넥스로닉스라고 되어져 있어요. 옆에 보면은. 그런데 요 회사를 인수를 했다. 그러면은 화상회의에서도 굉장히 또 강점을 갖고 있는 회사거든요. 이어셋 부분부터 시작해가지고 유명한 보이저 시리즈는 이제 HP께 된 거고 HP는 사무용 기기 전반적인 것들에 대해서 굳건히 탄탄하게 나가고 있다 이렇게 맞을 것 같습니다. 메타버스와는 굉장히 좀 멀어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 가까울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메타버스 회의를 진행하는 데 필요한 것들이 이어셋이나 헤드셋이나 아니 뭐 마이크 부분이라든지 카메라라든지 이 부분이 구축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과연 이번에 투자가 애플에 투자했던 것처럼 성공이 될지 아니면 2011년도에 워렌 버핏이 IBM을 사고서 이거 손절했었거든요. 나중에 그것처럼 무리수로 좀 보게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어쨌든 버핏의 매입 소식이 알려지면서 주가는 15%가량 뛰었습니다. 저도 좀 진작에 알았으면 좀 같이 올라탔을 텐데 좀 아쉽네요.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테슬라의 기가 텍사스 공장이 오픈을 했어요. 바로 지난번에 독일 공장 이야기 들었었죠. 야 테슬라 잘 나갑니다. 그리고 사이버 트럭을 2023년부터 판매 예정이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거 세기말 디자인 트럭이었었죠. 앨런 머스크가 직접 텍사스 공장 오픈식에서 이야기했었어요. 내년이다. 얘기했었고 양산형 모델이 공개가 됐습니다. 이제 우리 양산 들어갑니다. 그전에 컨셉이었으니까 이건 잠깐 보도록 할게요. 이게 테슬라 공식 사이트에 나와 있습니다. 보게 되면은 자 이렇게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이 무대로 날라오게 되죠. 무대로 쭉 오고 있어요. 멋있다. 앨런 머스크는 카우보이 모자를 쓰고 나왔죠. 이거 주문 안 한 게 좀 후회가 되기는 하는데 뭐 주문을 한다라도 1년, 2년 뒤에 받게 될 것 같긴 합니다만 특징으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도어 핸들이 없어요. 보면 핸들이 없죠. 이쪽에 보게 되면 도어 핸들이 없는 상태입니다. 도어 핸들이 없는 거에 대해서 이거 어떻게 보면 타느냐 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여기다. 이게 B필러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테슬라를 모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그 차에 차 키를 보통 스마트폰 대체하는데 아니면은 이제 전자키를 대고서 띡 하고 대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을 대다 보니까 그럼 가까이 간 다음에 이 부분을 터치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좀 합리적으로 얘기가 나오는 게 이게 보면은 확대한 네티즌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여기 지문이 좀 많이 묻어 있어요. 이게 분명히 누른 거다. 그리고 하얀 거 버튼 아니냐 라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드디어 사이버 트럭 모델 양산형이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봐보면 앞으로 살짝 돌려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자 이건 보이시죠? 이게 뭐냐면은 그 룸미러죠. 사이드미러. 사이드미러가 지금 없는 모델이 원래 최고 초에는 공개가 됐었어요. 양산형 모델은 사이드미러가 있는 상태로 나올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아무리 스마트하다 그러더라도 저거는 좀 있는 건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운전할 때 버릇이거든요. 쳐다보는 것들이. 거기 하나 있다. 자, 또 이제 나온 얘기 보게 되면 이 기가텍스 자 오타가 좀 났네요. 기가텍사스 공장에서는 원통형 4680 배터리 이게 동그란 거죠. 이게 적용된 첫 모델 Y들이 생산될 예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기가벨을 내서 그럴 것 같기는 한데 모델 Y가 나오고 그래서 금액이 좀 저렴해질 거다라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지금은 스탠다드 모델은 없고 그 윗 부분인 퍼포먼스 그 롱레인지하고 퍼포먼스 모델이 있거든요. 꽤 비싸요. 맨 밑에 스탠다드는 없고요. 근데 이거를 스탠다드하고 롱레인지 사이에 가격이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 공장에서는 전기 트럭 테슬라 세미하고 고가 차량의 로드스터를 드디어 출시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2023년부터 사이버 트럭, 로드스터, 세미 그리고
테슬라 모델 Y 시리즈까지 이 4개 종류가 양산될 예정이기 때문에 정말 많은 물량을 뽑아낼 수도 있을 것 같고 내년에도 테슬라와 관련된 소식들은 굉장히 풍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공장이 어떻게 생겼는지 제일 궁금했었는데 그래도 저희가 가볼 수는 없으니까 가면 좋겠지만요. 이렇게 사이트에 들어와서 유튜브 영상을 보시게 되면은 기가팩토리 특스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어떤 식의 구조가 되어 있는지 다 얘기해줘요. 친절한 설명으로 얘기를 해주니까 그거 보는 것만으로 우리는 조금 아쉬움을 달래야겠습니다. 멋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IT에 대한 이야기 3가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가장 도움이 되실 만한 내용은 NFT 캘린더가 아니었을까 싶네요. 테슬라 기가텍스 공장 오픈 이것도 한번 봐보시고요. 투자의 규제 워렌 버핏이 HP를 샀다. 이것도 한번 주목하면서 HP에 대한 소식들 제가 올해도 내내 한번 탐구하면서 어떻게 확장되어 나가는지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IT에 대한 이야기들 월요일 소식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괜찮으셨으면 주변에 많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그럼 내일 또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일상 IT였습니다.